자, 그럼 오늘은 문현진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시장은 지지부진합니다, 멘토님. 어쨌든 예상했던 대로 테이퍼링은 결정이 됐고 네.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일단 차단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시장은 우리 증시는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할 것 같긴 한데요, 멘토님. 네, 맞아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뭐 대응이랄 게 사실은 없죠. 일단은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아질 수 있을 때 올라갈 만한 기업을 잡아놓는 거 말고는 사실 대응할 게 없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가 경제가 안 좋아지면 사람들이 돈 씀씀이가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그리고 이자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주택 하신 분들은 또 이자 부담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고정 비용 늘어날 거고 건강보험료 올라가고 그리고 세금 올라갔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핸드폰을 바꾼다든지 컴퓨터 바꾼다든지 옷 바꾸는 건 돈을 아낄지 모르겠는데 먹는 거. 예, 결국 식량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의 매출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얘들은 안 떨어지고 선방을 하면 오히려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런 어떤 기저효과 같은 느낌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쪽이 식음료 파트다라고 보면 되고요. 많은 분들께서 스마트폰은 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은 안 바꾸더라도 통신은 유지할 가능성이 높겠죠. 연락을 해야 되고 일을 하려면 소통이 돼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 통신 관련주가 역시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가 안 좋을 때 투자할 수 있는 요소로 굉장히 작용을 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이제 우리 경기가 안 좋을 때 오히려 이게 더 많이 팔렸다라고 해요. IMF 때도 주류 판매량이 늘었다라고 하죠. 이제 힘드니까 술을 한잔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만큼 결국은 술 판매량, 결국 주류 관련주도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역시나 우리가 다른 건 소비는 좀 아끼더라도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 그런 문제 해결되는 생필품 관련주라든지 그런 쪽들은 다 역시나 움직일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집에 있기 때문에 이제 밖에서 나가는 소비는 줄일지 모르겠으나 이게 의외로 또 온라인상으로 뭔가 쓰는 돈들은요. 뭔가 좀 크게 안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 관련주라든지 또는 게임 관련주 이런 것들이 역시나 경기 방어주로서 역할을 하겠죠. 그런 관련주들을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다면은 투자 상품을, 투자처를 찾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요즘 느끼고 계실 거예요.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은요. 도태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실적이 안 좋지만 이슈 때문에 급등하는 기업들도 꽤나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여러분들이 현혹돼서 샀다가 물리거나 또는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실제로 상담을 한번 해보면요. 적자가 매년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등했다고 고가에 사신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내 계좌, 재무제표를 보는 습관이 좀 안 돼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재무제표 보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빨간 글씨가 있는지 까만 글씨가 있는지 정도만 보면 되는데 색깔 구분만 좀 가능하다고 하면은요. 재무제표 끝났어요. 빨간 걸 피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도 안 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조금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뭐 물론 안타까운 상황에 빠진 것은 당연하고 마음이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해서 물려서 괴로워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피하시고 지금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괴로워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저는 테이퍼링이 시작이 됐다 했을 때 뭐 폭락이 올 거다, 급락이 나온다, 당장 내일부터 막 뭐 우후죽순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계단식 하락이라고 말씀드리죠. 천천히 계속 떨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테이퍼링은요. 재료 소멸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8개월 동안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고 나면 금리 인상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계의 준비 동작이기 때문에 사실은 장기적으로 유동성 때문에 올라왔던 이 증시를요. 유동성을 빼겠다라는 의미와 같은 거기 때문에요. 증시는 조금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미국이 테이퍼링을 진행을 한다 했을 때 미국은 테이퍼링,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위한 준비 단계를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만요. 우리나라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은 야, 미국이 테이퍼링 하는데 그럼 우리는 금리 인상해야 될 것 같아. 야, 서둘러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11월에 금리 인상이 또 화두가 오르고 있는 게 당연히 금리 인상을 또 해야 되고 11월뿐만 아니라 내년 1월에 또 추가 금리 인상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내년 말쯤 되면은 1.75% 정도까지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미국이 테이퍼링을 진행하지만 우리는 서둘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장이 테이퍼링을 했으니까 별거 아닐 거야. 미국장이 저렇게 좋은데 우리나라 장 걱정할 거 있어? 미국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고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환경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미국이 테이퍼링 했으니까 괜찮습니다. 테이퍼링 이제 시작인 거고 아직까지 괜찮습니다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서둘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미국은 가는데 우리나라 못 간다라고 할 만한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지금 증시는 사실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위쪽으로 올라가줬어야 되는 자리이기도 해요. 근데 일단 상단부에 맞고 떨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려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위로 올라갈
올라가려면 호재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호재가 필요한데 사실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부채 증가 이런 것들이 에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내 기업 사고 파는 것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아무 상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셨겠지만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큰 손들은요 그거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은요 결국 경제를 바탕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탕 기본 뿌리가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는 기업들도 역시나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이익이 떨어지니까 주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주가는 밀려 내려가게 되고 외국인들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역시 미국은 지금 주식이 잘 가고 있죠. 그렇게 잘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야 이럴 바에 미국 투자하는 게 낫지 않아? 라고 하는 우리 서학개미들도 많잖아요. 야 한국보다는 미국이 낫다. 한국은 투자하면 정신사납다. 근데 미국은 안전하고 얼마나 좋아. 봐봐 테슬라 아무리 말 많아도 천슬라 가잖아 라고 하는 느낌으로 투자를 하고 야 페이스북 이번에 이름 바꿨대 투자 한번 해보자 라고 또 미국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 국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인구 입장에서 전 세계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이라는 시장과 미국이라는 시장을 비교해보게 되면은 야 미국이 좀 더 성장률이 좋을 것 같은데 미국 가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역시나 우리나라 주식을 매도하고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나가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럼 원화가 팔아지니까 원화는 많이 풀리게 되고 달러는 어떻게 되죠? 많이 사게 되니까 자꾸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달러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 가격이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만 봤을 때도 사실 우리나라 증시는 메리트가 없어요. 메리트가 없다라는 말은 지난 11월에 외국인들이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려 놓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33조를 매도하고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33조 매도를 했다라는 것은요. 외국인들은 여기서 다시 안 들어옵니다. 밑으로 떨어져야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으로 한 단계 레벨 다운. 그러니까 2,900 이하로 빠지고 난 다음에 떨어지면 외국인들이 야 내가 팔았던 가격보다 싸졌어. 이제 다시 한번 사볼까? 라고 하는 그런 메리트, 가격 메리트를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외국인들이 들어오려면은 2,900 이하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그 흐름대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사실 올라갈 이유가 지금 별로 없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락하는 게 맞다. 그렇다 하지만은 지금까지 올라온 기업을 잡은 게 아니라 지금까지 소외된 기업 잡았어요. 그리고 너무 안 올라왔어요. 너무 괴로워요. 남들 거 다 가는데 내 거 안 가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좀 웃으셔도 괜찮을 겁니다. 실적만 괜찮다면 그런 기업들이 올라갈 거니까요. 지금까지 괴로웠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식은 공평합니다. 내가 기다린 만큼 보상이 있는 곳이니까요. 항상 그걸 명심하시고 조금 더 뚝심 있게 기다려보자 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이 올라갈 만한 재료가 없다, 이유가 없다라는 점,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소외된 종목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실적만 괜찮다면 믿고 기다려도 된다라는 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소자본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KC코트를 6,938원에 10%, 탄소 배출권 보고 매수를 했는데 목표가 7,500원까지 모멘텀이 살아있을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일단 뭐 탄소 배출권 테마는 계속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정권이 끝날 때까지 끝나고도 다음 정권 때도 계속 이어질 것 같긴 한데 이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7,500원. 주식을 할 때 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요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다 생각을 해요. 탄소 배출권으로 샀으니까 언젠가 탄소 배출권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왔으면 이거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안 올라가지? 뭐야? 내가 잘못된 거 아닐 텐데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잘못된 거예요. 이 주도권 세력한테 있어요. 세력이 뉴스를 내주면 그때 올라가는 네. 거예요. 탄소 배출권 이야기를 정부에서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한들 그걸 언론과 세력들이 합작을 해서 뉴스를 안 내주면 안 올라가요. 쟤들이 끌어올릴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버스 언제 출발할까요?는 버스 기사 마음이지 우리가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탄소 배출권 문제로 사셨다라고 한다면요. 그 이야기가 나올 때가 아니라 나와서 KC코트렐에 있는 세력이 그걸 엮어줄 때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엮어줄지 안 올라갈지는 우리가 연락할 수가 없으니 알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승객이 떠나야죠. 중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자리에 매수하셨다면은 매수가가 그렇게 높진 않고 저점이기 때문에요. 저점에 손절가 잡아놓고 6,300원, 400원 정도가 밀리면은 에이 그냥 탄소 배출권 이야기 나오더라도 얘는 아닌가 보다. 내가 잘못 들어갔구나 하고 나가는 게 맞다. 그게 손절입니다. 그래서 6,300원 자리가 밀리면 손절하자라는 의견 드릴 거고요. 여기서 만약 반등이 나오면다면은 그 말씀하셨던 목표가를 뭐 정해놓고 분할 매도를 통해서 전략을 짜시는 거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볼게요. 이번에는 빨간 앵두님께 해서 올려주셨습니다. 현대그린푸드 1,400원에 10% 진단 부탁합니다 하셨는데요. 이것도 음식 쪽이잖아요. 멘토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음식료 쪽이
뭔가 매수가 이렇다 할 만한 매수가 몰리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재무제표를 딱 보면요. 실적이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오히려 점점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뭐 물론 2018년에 비해서 좀 준 건 맞으나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선방했고 그리고 바닥을 잡고 이제 영업이익이 다시 늘어나려고 폼을 잡고 있단 말이죠. 거기다가 시급료 파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실적이 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기업들의 실적이 줄어서 얘가 빛나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처럼 얘가 툭출나게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저는 시급료 파트 상담하시는 분들은요, 주식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시급료 파트를 샀는데 내가 상담을 하고 싶고 무서워요, 괴로워요, 또는 추가 매수를 막 함부로 하고 싶고 막 그렇다는 건요, 주식의 기초가 조금 안 돼 있다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기초는요, 우리가 농사랑 똑같아요. 씨를 심었으면은 잡초가 날 수도 있고 병충해가 입을 수도 있고 홍수가 날 수도 있고 가뭄이 날 수도 있고 또는 잘 자랄 수도 있겠지만 과정이라는 게 있고 그런 다음에 수확이 있는 건데 많은 분들이 과정을 자꾸 생략하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주식 못해요. 이거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익을 반드시 내고 나온다는 그런 공식을 딱 대입시켜 놓고 수익 안 나면은 쳐다도 보지 말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볼게요. 이번에는 민지리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한국콜마 57,000원에 15%. 지금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 멘토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것도 뭐 지금 뭐 끝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네요. 지금 추가 매수 해볼까요?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바닥을 좀 더 잡는 게 좋죠. 일단은 바닥을 좀 잡았다라는 생각. 제가 전에 썰매 뭐 이렇게 라인을 생각하면서 생각해봐라. 경사가 내려가다가 보면 완만해지지 않느냐. 지금 이제 경사가 조금 완만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과정이 살짝 완만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완만해지다가 또 떨어지는 2단 하락일 수도 있는 거고요. 완만해진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인하고 해라는 거예요. 대형주 투자하시는 분들께 제가 조언 드리고 싶은 건요. 추가 매수든 신규 매수든 보통 6개월당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년에 2번 정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57,000원에서 사신 다음에 지금까지 떨어졌지만 아직까지 6개월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직 충분히 기다려야 되고요. 바닥을 잡는데도 몇 개월 걸리기 때문에 대형주 투자하시겠다라고 하신다면요. 마음을 좀 이렇게 넓게 가지시고 본업에 충실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 드리고 이 종목을 43,000원짜리에서 자리를 잡는다면 그때 추가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전화 연결 이어가기 전에 또 강연의 일정 한 번 더 체크를 해볼게요. 이번 주 주말에 언제였죠, 멘토님? 토요일 오후 1시에 네. 제가 강남의 역삼에 있는 네. 그 아이타워 지하 1층에서 무료 강연 준비했는데요. 오프라인 강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또 모시고 싶은데 아무래도 수용 인원에 좀 제한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시국인 만큼 35분만 이렇게 딱 모셔서 또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일찍 오시는 게 유리할 수 있고요. 너무 일찍 왔는데 헛된 발걸음 하실 수도 있으니까 밑에 문의 전화번호가 있죠. 네, 전화를 한번 주시고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지 상황 파악을 좀 하신 다음에 오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신다면은 주식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쉬운데 자꾸 복잡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쉽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쪽으로 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쉬운 방법이 뭔지 하나하나 깨우쳐 드릴 테니까 오셔서 이야기 듣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면 강연입니다. 주식을 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토요일에 꼭 참석을 하셔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전화로 먼저 신청을 해야 된다는 점도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이렇게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젠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K씨 3,500원에 15% 상담 분석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K씨,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볼까요, 멘토님? 네, 사실 이런 자리는요, 혼나거나 아니면 자기가 잘 하거나예요. 예.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록빛 미디어 매수하셨던 분처럼 기업 그냥 상담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 주식 접으세요.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좀 더 공부하시고 하세요가 맞고요. 차트를 잘 아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거는 뭐 상담할 이유가 별로 없는 자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 전문가 테스트 한번 해볼게라고 이렇게 그냥 상담하는 거예요. 이미 최재현이라고 하시는 분, 저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많이 보신 분이 한다는 것은 그냥 알고 있는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런 건 상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3,200원 되면 손절해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제가 뭐 안다 아닙니까? 다 아실 것 같은데요. 그죠? 여기서 무너지면 손절하시고 반등 나오면 수익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 하나 볼게요. 허벌나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컴투스 11만 원에 30% 처분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갈 비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수익권에 있네요. 근데 오늘
5%가량 우리 게임주 갑자기 이제 밀리고 있어서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올라갈 때 매도하지 못하면 내려갈 때라도 매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내려갈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무릎에 사서 어깨 팔아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말은 어깨에서 머리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도 어깨고요. 올라가는 도중도 어깨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도중에 매도할 생각을 못해서 내가 적절히 그냥 만족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 자리도 어깨예요. 그러니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저로의 찬스라는 거죠. 꺾였잖아요. 확실하게 올라가다가 어제까지는 꺾였는지 안 꺾였는지 긴가민가 했으나 오늘은 꺾였잖아요. 그러면요, 여기서 비중을 3분의 1이라든지 절반 정도 매도하셔가지고 수익을 챙기는 게 좋아요. 어깨에 파는 거거든요. 그러고 떨어지게 되면 판 만큼 또 사면 되고, 또 올라가게 되면 남은 비중이 있으니까 또 수익을 챙기면 되는 거죠. 그렇게 대응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저는 지금 3분의 1에서 절반 매도 의견 드리고, 나머지는 떨어지면 또는 올라가면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